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예, 앞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발언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 당명이 그렇습니다. 새누리, 다른 세상이죠. 딴 세상에 사는 듯한 그런 것 같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구성한 고 송국현 장례위원회가 어제 500여 명의 장애인과 함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 모였습니다. 고 송국현 씨 추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고속버스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분들은 대전, 부산, 포항 등 20개 노선 200장의 표를 구입한 상태였고요. 휠체어 장애인 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고속버스를 장애인들이 직접 타보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좀 고발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총 24개 중대 1,8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요. 이 장애인들은 우리 돈 내고 버스 타겠다는데 왜 막느냐 이렇게 항의했지만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급기야 경찰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캡사이신 체류액을 발사해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체류액을 맞은 장애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얼굴을 감쌌고요. 또 고 송국현 씨의 영정 사진에도 체류액이 뿌려졌습니다. 어제가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이기도 하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상임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박경석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간단히 설명은 드렸는데 네네. 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상황 소상히 좀 다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저희가 10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 모여서요, 이 장애인 날 행사를 하고, 그 장애인의 이 권리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12시 20분부터 대전행 11번 홈에 배치된 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11번 홈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부닥치게 됐고요. 저희는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고속버스 표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 200장을 구매를 해서 차례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경찰들이요? 예. 그래서 왜 막냐라고 저희는 계속 질문을 했고, 당신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돈을 주고 표를 구매해서 정당하게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무조건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체력을 뿌려버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을 3명을 연행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예. 학생들 연행까지 했다고요, 경찰이요? 네, 사람들을 연행해가 버렸습니다. 어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그렇죠. 그 장애인들께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표를 미리 끊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막았고 결국 체류액까지 뿌렸다는데 그 모이시는 분들 어떤 말씀들 하시던 건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우리가 정당하게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이동에 있어서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 법률적인 조항들이 다 있고 또 정당하게 표까지 사가지고 가는데 최저역으로 부린다니 이게 특히 장애인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날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폭력들, 경찰들의 폭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감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폭력들,
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했던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말로는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법으로는 다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다 폭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서울 고속터미널에 갔던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화재로 숨진 고 송국현 씨, 그 사연 때문에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가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송국현 씨 어떻게 해서 숨을 거두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송국현 씨는 20대 초반에 장애를 입게 돼서요. 이제 이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27년 가까이 집에만 있다가 50대를 넘겨서 이 시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성동구에 있는 처모홈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한 5일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희가 송국현 씨는 장애 상급으로 판정받았는데요. 장애 등급에 의해서 상급으로 판정받은 송국현 씨는 이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 등급제에 의하면 받지 못하는 등급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단순하게 이제 이 의학적으로 의사들의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라버린 거죠. 예.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나오는 것들을 탈출하지 못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한 명만 있었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인 등급제, 이게 결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2급까지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상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송국현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셔서 결국 화재 때문에 이제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그 송국현 씨가 이제 불이야라고 외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국현 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그 화재 상황에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등급으로는 상급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등급 판정시에 보면 혼자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 없는 장애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불이 났을 때 이분은 어느 장애가 있어가지고 살려달라라는 말조차도 못했습니다. 예. 불이 났을 때 바로 위층에 주인이 내려와서 그 캄캄한 그곳에 누구 있냐라고 소리쳤고, 그때만 살려달라는 말만 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라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집주인은 듣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버렸대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혼자서는 걷기가 굉장히 힘든 장애인입니다. 송국현 씨는 편마비가 있어서 한쪽 손은 거의 다 쓰지 못하고, 무거운 물건은 저기 들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정도의 장애인이고, 혼자서 밥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분에게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네네. 이 송국현 씨가 사고 발생 사흘 전에요, 이 긴급 활동 지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역시 실패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 긴급 활동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서비스고, 예. 그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수용을 해주고 또 거절하고 그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사흘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긴급 활동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지금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장애 등급을 재심사에서 3개월을 기다려서 이 사람은 다시 상급 판정을 받고 그래서 다시 계속 제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심사센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예. 일단은 장애 등급이 3급으로 나왔으니까 재심사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라라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로 이렇게 이 서류를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대표자들이 그때 송국현 씨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보조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들과 그리고 또 대표자 2명과 당사자 2명 이렇게 6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6명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5명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서 그때는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와서 신청한다고 하고 나왔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네네. 장애 등급이라는 게 현행 제도이지만 물론 문제점이 많은 제도 같습니다. 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송국현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대표님도 공감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로 609일째 광화문 광장 지하도에서 장애 등급제 그리고 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이 정부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 등급제는 송국현 씨의 이런 사례와 비추어 보면 살인제도입니다. 장애 등급제로 특히 신체적 조건, 의학적인 조건으로만 기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장애 등급은 너무나 이제 야만적이고 낙후한 그리고 또 반인권적인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환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장애 등급제, 이 장애인들이 이런 비인권적이고, 이런 불편한 제도, 또 장애인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제도, 정부 당국에서 폐지할 만한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2016년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 판정 도구, 종합 판정 도구들을 지금 만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 등급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굉장히 저희에게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는 장애 등급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 등급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이 장애인들의 이런 서비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진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장애 등급제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정부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폐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복지 예산에서 특별히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박경석 대표님이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였습니다. 국민라디오